여러분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 대해서 공식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 예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지금 문제 7번과 문제 8번이 남아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공식을 한번 복습하고 나서 문제 7번, 8번만 풀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일반적으로 이런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그리고 계속 가서 r개씩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배열까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p 팩토리얼 곱하기 q 팩토리얼 곱하기 계속해서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단 여기서 분모에 있는 p, q, 땡땡땡 r까지의 모두 합은 전체 개수 n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오늘은 문제 7번과 문제 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페이지에 있고 이 푸는 문제들은 간단하게 이제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자, 문제 7번은 위에 있는 예제 3번을 기초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D점 P에서 D점 R을 거쳐 D점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는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자, 한 번에 가는 것은 아니고 R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두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상황은 P에서 R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R까지 갔으면 R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거리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1번에서 구한 경우의 수와 2번에서 구한 경우의 수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P에서 R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P에서 R까지 가려면 이 가로로 한번 가는 거를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A라고 하고 위로 가는 경우를 B라고 할게요. P에서 R까지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A가 몇 번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서는 오른쪽으로 3번을 가야 되기 때문에 A가 3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P에서 R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위로 가는 이 B라는 경우가 몇 번 필요할까요? 그렇죠. B도 똑같이 3번이 필요합니다. 자, A 3번, B 3번을 선생님은 그냥 AAA, BBB로 나열을 했는데 이 같은 것, A가 3개가 같고 B가 3개가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을 써서 이것들을 배열하는 방법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전체 6개의 문자가 일단 있으니까 전체를 배열하는 6팩토리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복하는 경우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했죠. A가 3개가 같기 때문에 A를 배열하는 경우 3팩토리얼을 나눠주고 이와 동시에 B도 3개가 있기 때문에 B가 배열되면서 생기는 중복되는 경우 3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해 봅시다. 6, 5, 4, 3, 2 그리고 3팩토리얼이 2번인데 하나의 3팩토리얼은 6으로 그대로 둘 거고 선생님 뒤에 있는 거는 3 곱하기 2로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적어볼게요. 자, 6 약분되고 3, 3, 2, 2가 모두 약분돼요. 남아있는 거는 5 곱하기 4기 때문에 밑에 적어볼게요. 2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경우는 R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묻는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가 2번 있어야 되고 B가 1번 있어야 된다 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가깝게 위치한 R과 Q는 솔직히 손으로 몇 번만 해도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더 빠르게 나오겠죠.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벌써 끝났죠. 3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번 경우 20가지, 그리고 2번 경우 3가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가 곱의 법칙에 의해서 몇 가지가 나올까요? 그렇죠. 6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 7번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개의 문자 AAAA, BB, A가 4개, B가 2개가 있어요.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두 학생의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시오. 일단 태호 방법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6개의 문자 중에서 같은 문자가 4개, 2개씩 있으므로 땡땡땡 되어 있는데 공식 쓰라는 얘기겠죠.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6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문자가 먼저 4개가 있으니까 4팩토리얼 나눠주고, 그 다음 2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팩토리얼 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6팩토리얼을 선생님이 팁을 줄게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거를 한 번에 4팩토리얼로 적어도 되겠죠. 자, 이제 밑에 분모를 보세요. 그러면 4팩토리얼 곱하기 2팩은 2겠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힘겹게 뒤까지 안 적어도 4팩토리얼이 약분이 되는 거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2를 이렇게 약분하면 3, 5, 15 태호 방법으로 하면 15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윤화 방법 한번 읽어볼게요. 6개의 자리 중에서 A를 놓을 4개의 자리를 택하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6개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6개 자리 중에 4자리에는 A가 들어갈 건데 그 4개의 자리를 먼저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모두 같은 거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할까요? 순서 필요 없을까요? 이 자리를 택할 때 순서 필요 없겠죠. A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 택할 때 뭐가 쓰여지냐면 순열이겠어요? 조합이겠어요? 그렇죠. 조합이 사용이 됩니다. 6개 자리 중에서 4개를 택할 때 조합이 사용되고 그때 공식은 6개 중에 4개, 6시 4겠죠.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나머지 2개의 자리는 B로 정해지므로 이를 조합의 수로 나타내면 좋아요.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여기까지 끊어서 6시 4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쌤이 여기에 A가 여기 들어간다고 해봐요. 남아있는 이 두 자리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B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A만 4개를 뽑는다면 B의 자리는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서 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6C4 곱하기 2개 중에 이제 B의 자리 2개를 택하는 2C2가 곱해진다는 게 정석이긴 한데 2C2의 값은 1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이 되죠. B가 두 자리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6C4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6C4를 계산해보면 우리가 공식으로 계산하면 6팩토리얼에다가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일반화된 공식이죠. 요거는 선생님이 첫 차시 전에 그때 순열과 조합 1학년 거 복습할 때 알려줬어요. 그래도 한번 적어볼까요? NCR이라는 공식은 N 팩토리얼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로 공식을 일반화할 수 있다 그랬었죠. 조합의 공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이용해서 쌤이 요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 표현했더니 왼쪽에 있는 태호가 푸는 방식에 여기 공식 모양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계산하지 말고 요거를 뭐라고 할 수 있다? 15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결국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조합으로 표현해서 그것만, 그 상황만 잘 해석을 한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문제에서는 공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자주 제시되고 공식으로 해결하면 복잡한 상황을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태호의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문제만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중복조합 개념과 문제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